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무려 1000분이 되었습니다. 다른 채널 100만 명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집 방송을 준비하였는데 좀 셉니다. 일본을 진짜로 개국했던 천황은 바로 우리 한민족 부여의 왕이었다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하나씩 파헤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숭신천황이죠. 스진천황인데 일본의 제10대 천황이자 야요이 시대의 첫 번째 천황입니다. 그 유명한 야요이 시대, 조문 시대의 다음이죠. 이 스진 천황이 그 화풍, 일본식 시오죠. 일본식 시오는 일본 서기는 모두 본명인 미마키로 시작을 하는데 고사기에는 모두 하츠쿠니로 시작합니다. 하츠쿠니는 태조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열었다, 나라를 시작한 그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사기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천하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자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들께서도 일본의 천황 1대부터 9대는 거의 가공의 인물이다. 진정한 천황은 바로 스진 천황이 되고 이 스진 천황이 바로 진무 천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1대 진무 천황으로부터 9대 가이카 천황까지는 사실은 일본의 지방 정권이었고 10대 스진 천황이 인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분의 호가 인해입니다. 277년에서 318년까지 즉위를 하였는데 일본 열도에서 강력한 정권이 되었다는 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수의 설은 결사팔대 카츠라기 왕조에서 스진 천황에서 시작하는 미와 왕조로 교체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설도 스진 천황이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천황의 시작은 바로 이 스진 천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진국 본기. 대진국은 발해죠. 이 대진국의 본기에 보면은 정주, 의료국, 소도, 위선비, 모용외, 소패 이런 구절로 이렇게 시작된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극이 의료국이고 의료왕 이거죠. 또 뒤에는 의라가 있는데 의라 솔수 천 월해 추정 외인위왕이 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는 의료국의 도읍지였고 선비국 모용에게 피하여 핍박을 걱정하다가 스스로 걱정하여 갑자기 생각하기를 나의 혼이 오히려 다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간들 성혹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고 은밀히 아들 부라에게 맡겨 백랑산을 넘고 밤에 해구를 건너게 하였더니 따르는 자가 수천이었다. 마침내 건너가 외인들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 스스로 삼신의 부명에 응하였다고 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할애의식을 올리게 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의료왕이 선비에게 패한 바 되어 도망쳐 바다에 들어가되 돌아오지 않았고 자제들도 도망쳐 북옥조를 지키다가 이듬해 아들 의라가 즉위하였으나 그 뒤로부터 모용회가 또다시 국인들을 침략하였다.
으라가 수천을 이끌고 바다 건너 마침내 외인들을 평정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선비 모용이죠. 연나라입니다. 이때 선비국은 이 연나라가 이제 그 의료국, 부여의 그 일국이었죠. 이 그 의료국을 쳤다 이런 내용이고, 그때 이제 모용에게 이제 패해서 이들을 따르는 이들이 그 일본에 건너가서 외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과연 맞는지 하나씩 고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3.1TV가 고증을 해봤습니다. 정주는 여기 위에 보면은 현재 그 신성자구 어디냐면 용영성 심양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옛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진국의 5경 중의 하나인 서경 압록부에 속한 압록 사주 중의 하나이다. 요사와 요나라죠. 그 선비 쪽에 요사와 발해 국지에 따르면 압록 사주는 신주, 환주, 풍주, 정주이다. 이 사주죠. 정주는 일명 비리군이라 하는데 백랑산 아까 나온 그 대진국 본기에 나온 내용이죠. 백랑산은 요녕성 대릉하 객좌연에 있는 백록산 서쪽이다. 바로 이제 여기가 심양입니다. 의라왕은 요하 동쪽으로 옮겨 심양시 북계 의로에서 다시 의라국을 세웠다. 의라왕이 옮겨가서 살던 곳을 신당서는 음루 고지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의라국 고지였다. 발해는 정주라고 하였다. 그 만주족을 여진족을 음루족이라고 하죠. 물길족이라고도 합니다. 네, 물길 숙신족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몽고라는 발음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다 전부 다 그 마한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마한에서 이제 그 물길이 나왔고 몽골이 나오고 이렇게 다 향차식 표기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인데 이 음루라는 발음하고 의라라는 발음하고 의로라는 발음이 다 현지 발음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지명을 그 의로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주가 의로인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고증이 되네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현재까지도 그 발음이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는 대원일 통지에 의하면 그 아래에 모미현이 있고 이 모미현은 당나라 때 마미주였습니다. 근데 이 마미주가 어디서 나왔냐면 고구려 때는 미마나가 마미를 거꾸로 미마나를 뒤집은 말이라고 합니다. 마미주는 임나이죠. 즉 미마나는 임나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임나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미마나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스진천왕의 본명이 미마키입니다. 미마키 천왕입니다. 그 일본 서기에는 이 그 가야의 고대 일본어인 그 미마나가 바로 임나입니다. 우리 인본분설 맨날 그 일본이 주장하던 그 내용이죠. 그 임나가 바로 이 임나입니다. 이 임나의 일본식 발음이 미마나이죠. 미마나는 바로 가야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마나가 바로 가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 미마키라는 이 그 스진천왕의 본명이 바로 이 미마나, 임나에서 비롯됐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마키 천왕이죠. 그 원래 일본 서기에서는 하츠쿠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고사기하고 일본 서기하고 이름이 다르게 표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뜻은
가야에서 비롯된 그 미마키이고, 또 하나는 하츠쿠니, 그 군이 나라를 개국했다, 이런 그 뜻입니다. 아무튼 실존 인물임이 정설이고, 나머지 1대부터 9대의 그 천황은 가공 인물이다라는 그 설이 유력하죠. 지금 뭐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을 개국했던 이 스진 천황이 바로 우리 그 한민족의 그 왕이었다, 또는 그 패배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임나의 진짜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서우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번조선의 30번째 왕인데, 이 그 서우여 왕의 4대째 그 손자 이름이 임나 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나의 그 손자 이름을 따서 그 지역도 다 임나였는데, 당나라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임나의 당시 발음 미마나를 뒤집어서 마미로 바꾼 겁니다. 마미죠. 그리고 이제 그 한자도 이렇게 바꾸죠. 이건 중국이 특징입니다. 뭐 지금도 뭐 예전의 이름을 다 그 하나씩 뒤바꾼 경우가 많죠. 그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그 뭐랄까 복속시키면서 치욕적인 어떤 이런 챙피를, 일본말 하지라고 하는데, 그 하지를, 챙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뒤바꾸는데, 이때도 임나의 본 발음 미마나를 반대로 뒤집어서 마미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스진 천황이 야마토 정권의 그 초대 대왕이 맞다면, 스진 천황의 시대는 고분 시대 초기인 3세기까지 내려가는데, 백제 신라도 고고학적으로는 2, 3세기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야마토 왕권의 성립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3, 4세기에는 조문인과 별개의 고분인, 야요이인이죠. 그 야요이 왕조를 여신 분이 그 스진 천황이고, 이 야요이인들의 별개의 유전자 집단이 일본 열도로 대거 이주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카하시 다카히로의 일본 큐슈대 교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얼굴의 길이가 전혀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이 조몬진이죠. 일본의 토착인들인데, 야요이인들의 그 도레인들은 얼굴이 길고 큽니다. 인골 자체가 달라요. 이 교수들이 하는 말들은 뭐냐면, 한반도나 중국 사람과 닮은 사람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골이죠. 이 유골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조몬진 톤착인의 그 유골이고, 왼쪽이 이제 도레인들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니혼진노 나리다찌라고 하는 건데, 일본인의 성립인 것이죠. 이 일본인의 성립을 보면은 하니와라 카츠로라는 분이 이게 얘기하셨습니다. 1995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10배 이상 그 차이가 나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야요이 시대의 초기 추정 인구가 75,800명이었는데, 이때 인구 증가율을 0.2%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1000년 후에는 56만 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인구는 54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84만 명이 도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산한 자신도 내가 놀랐다. 어떻게 갑자기 인구가 56만 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540만 명이 10배 이상이 뛰었는가. 이거는 갑자기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래 이게 7만 5천 명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인구가 이렇게 올라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천황의 고분 역시 이제 천원 지방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것인데 서일본에서 새로운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위의 것은 광주 월계동에 있는 전방 후원분, 그 천원지방의 형태에 있는 묘고, 아래가 있는 게 일본 군막갱에 있는 전방 후원분인데 동일합니다.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 광주에 있는 거나 일본에 있는 거나. 근데 일본에 있는 더 많이 남아 있죠. 이 전방 후원분이. 여기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서기 298년경에 백제 체계대왕이 전사를 했는데 이 전사한 이유가 맥인과 예맥의 맥인이죠. 맥인과 한인의 침입 때문이었으므로 바로 의라왕과의 전쟁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의라왕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라와도 교류를 하였는데 사실 신라와 그 교류가 활발했죠. 서기 300년경 삼국사기 신라 기림왕 때 기사에서 낭낭, 대방, 양국이 기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복속이 되었다는 거죠. 본래 낭낭 지방은 을하국이 세웠던 만주이다. 만주죠, 당연히. 만주 지역이 음루였지 않습니까? 만주의 이름이 여진, 만주, 어, 물길, 음루 이게 다 같은 그 이름입니다. 그 우리 그 여진족들의 말갈족들이죠. 흑수말갈의 그 분들인데 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고 금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을하의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새로운 나간과 순천, 대방, 남원시가 생겨났던 것이고 새로운 낭랑과 대방이 한반도 남쪽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서기 300년에 의라왕이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한반도 남부에 가야의 일부 영토 임나를 잡고 뿌리내린 것입니다. 임나를 여기에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 가야국이죠. 그리고 그 대마도까지 임나를 세운 게 바로 이 의라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일 시기는 일본에 넘어간 시기는 300년이 된다. 300년경이라고 이렇게 그 보인다는 것이죠. 3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12월 달에. 자, 이제 이걸 뭐 또 고증을 해야겠죠. 학자들이. 그냥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보시면 고분이 갑자기 커졌다는 것은 당시 왕의 권력이 갑자기 커졌음을 상징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그 고분이 없었어요. 일본에. 이런 것을 왜 일부러 만든 것일까 생각하면은 무덤의 크기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왕조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열도의 새로운 그 왕 정복자가 통일하고 거기에 대한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전방 후원분 이 크게 이렇게 그 묘를 썼다라는 그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나 유물로도 그렇고 다 고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인구 증가 그리고 이런 그 유물들 새로운 그 권력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정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권력의 도구로 대규모 고분을 만든 것이고 즉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다라고 알려고 얘기한 거고 또 이미 그 1906년도에 그 에가미 나미오라는 교수님은 기마민족의 일본 왕조 정복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구가 많이 발굴되고 대규모 고분을 만든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일본에는 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말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이 마구, 그러니까 말들의 그 이제 안장이라든가 그런 도구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그 새로운 그 정복자들의 침략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유물 고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그 숭신천황의 그 숭신기에 따르면 숭신천황은 외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도장군을 파견을 먼저 합니다. 사도장군을. 근데 이 사도장군들은 모두가 중국식 인수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중국식 인수라는 것은 그 벼슬의 그 상징입니다. 이제 이런 그 옷 허리춤에 차는 그런 그 벼슬의 상징을 인수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외에는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그 외국의 형평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선진 문명의 증거이다 이거고, 을하에게는 국세가 있었다. 진서에 소개된 부여의 예왕지인이다. 예왕지인 줄여서 예인인데 일본 서기에는 숭신천황의 이름자로서 인이에 그 인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해가 이 해가 일본어로는 에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인해 발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해가 되는 거죠. 숭신천황의 이름은 인해로서 우리말로서는 예인과 일치가 됩니다. 인예를 뒤집히면 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도 예 그리고 해가 일치합니다. 이건 뭐 그 일본어 발음이나 한국 발음이나 중국 발음이나 다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한자 그걸로 그 국세에 쓰여 있는 게 인해이고 일본의 그 일본 서기에도 이분의 이름이 인해라는 것을 동일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숭신천황이 바로 그 을하왕이었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접적인 유물인데 그 을하왕 그 스진텐노가 야마토 일본 땅에서 첫 번째 쌓은 제방이 의망지라고 합니다. 의망지. 근데 을하에서 이 라가 그물 라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물망과는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자에 철라지망 혹은 망라라는 단어가 그 예인 거죠. 망라도 그물을 의미하고 다 포함한다. 철라지망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라와 망은 같은 그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 음왕지는 을아지인데 이게 실제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일본 발음은 망과 라를 똑같이 암이라고 하고 훈과 발음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을아지인데 후에 음왕지로 고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게 고증이 되는 것이 지금 음왕지 유적지에는 을하신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을하신사 음왕지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대을하왕. 이 을하왕이 죽고 이곳에 을하 그 신사를 졌습니다. 스진천왕이 이 을하왕임을 이미 자명하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하왕의 이 신사가 대을하 신사고 이거 보면 봉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대을하 신사 이렇게 고곡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 도장에도 고곡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 뭐 탯줄도 그렇지만 우리 그 신라 왕관 고구려 왕관에 이 고곡이 항상 이렇게 그 들어가 있었죠. 그 이렇게 우리 그 한민족의 상징이 그대로 다 이렇게 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태초의 그 스진 천황이 바로 우리 그 한민족의 부여의 그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엄청난 세력의 그 우리 그 도레인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지배를 하게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신천황 말년에 임나국에서 소나가시치를 보내어 조공을 하였다. 그러니까 숭신기에서 임나는 축자국가 이천리 떨어져 있고 임나의 북쪽에 바다가 있으며 신라의 서남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건 대마도죠. 신라의 그 서남에 있었고 축자국가는 이천리가 떨어져 있었고 대마도죠. 대마도에 인위가라가 있었고 최초의 임나가라였다. 인위는 우리말 발음 인위가 같고 숭신천왕의 우리말식 이름 인이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한자 기억하시죠? 인해. 네, 인해가 인위고 인위가 인이해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대마도는 그 인위가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위가야가 바로 임나가야였고요. 그러니까 수인천왕기에서는 이 임나인 소나가시치가 조공하러 와서 외왕을 자칭하는 이스츠이고 이도국의 왕에게 억류되었다가 수인천왕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마도는 이미 숭신천왕의 영토였죠. 이때는 그 인위가라였으니까요. 스진천왕의 영토였고 일본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한반도 남쪽하고 대마도를 이 스진천왕이 지배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스 히고는 축자의 숭신천왕이었을 것이며 여기 위를 뺐네요. 이미 숭신천왕의 영토였고 수인천왕의 천일창은 시마네현 시마네현이면 이제 옛날 이즈모 쪽이죠. 신라의 영역이었습니다. 시마네현 동쪽 단마국에 있었다. 이스스이고는 축자의 숭신천왕이었을 것이며 숭신천왕의 그 사자로서 천일창을 회유하러 찾아간 것이 됩니다. 훗날 고구려가 대마도를 치고 임나연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를 종합해보면 을하왕이 외국 땅에 오면서 도중에 대마도를 중심으로 임나를 건설하였고 얼마 후에 사도장군을 파견해서 일본 열도를 정복하고 천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마도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진짜 우리 땅, 뭐 이런 말 생각나는데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일본 열도도 우리의 땅이었고 글쎄 뭐 지금 사람들은 뭐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만은 일반인들만 모르지만 학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의 지배계층들은 일본인들은 다 우리 그 도레인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속 일본기 같은 거 보면은 당시에 뭐 10명 중에 9명이 도레인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야마구치현 쪽인데 이런 서일본 쪽이라든가 일본 지명의 90% 이상, 신사의 90% 이상이 뭐 다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그 지명과 이름들이니까 글쎄요, 싸우지 말고 이렇게 역사를 자꾸 발굴해서 한 형제가 아니라 뭐 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0분의 구독자를 우리 자밀TV가 돌파하게 됐고 이 1000분의 그 사랑을 담뿍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더 감사드리고 점점 발전하고 노력하는 3일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